안녕하세요. 식당 사장 셉셰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집이나 매장, 건물들을 계약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한 건데요. 월세 뻥튀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고 베트남에서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우리가 베트남에서 부동산 임대 매물을 찾는 방법은 페이스북, 조또시라는 베트남 중고 중개 앱 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그리고 기존 매물을 승계하는 법,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페이스북이나 조또를 사용하기 불편한 점이 많으셔서 한국 부동산으로 직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일부 양아치들 때문에 정직하게 영업을 하시는 다수의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현명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스북 앱을 여시면 이렇게 집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페이스북의 마켓플레이스라는 건데요. 여기 카테고리란을 보시면 임대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지역 혹은 그 반경을 설정하시고 매물을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단독주택, 서비스 아파트, 방 임대 이런 내용들이 보이실 텐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지역만 설정을 하고 아무 사진이나 클릭을 해보면 여기 판매자 상세 정보라는 글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판매자의 연락처를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푸미흥, 안푸, 따오디엔, 미드타운, 에라타운 등등 네이버에 호치민 아파트만 검색을 해도 많은 아파트 이름들이 나올 겁니다. 번역기 사용하셔서 원하는 내용들을 문의해 보세요. 꽤 많은 부동산 친구들이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 위치, 월세, 크기 등 원하시는 조건을 쓰시고 나는 매물을 많이 보고 싶다. 네가 매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사진을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면 약속 시간을 잡고 미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진은 절대로 신뢰하지 마시고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현지에 살러 오셨으니 현지에 하나씩 적응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대화는 번역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국어가 장착된 베트남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곳저곳 연락을 하시다 보면 많은 직원들과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각각의 집들을 구경을 하셨으면 사진을 찍고 가격 등을 메모하고 협의가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월세를 깎을 수 있는지, 관리비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등등 미리미리 번역을 해 놓으시면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최소 5곳 정도의 부동산과 미팅을 하시면 겹치는 집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격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직전 부동산은 1000불을 불렀는데 새로운 부동산이 900불을 부른다? 그러면 직전 부동산 번호는 바로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또다시 900불을 부른 부동산 직원과 협의를 한번 해봅니다. 협의하는 건 한국하고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다양한 집들을 보시고 가격을 체크하신 후에 가장 적합한 부동산과 이야기를 하시면 어떤 상황이든 가격적인 피해를 최소화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 조또시라는 앱인데요. 그림만 따라가면 됩니다. 앱에서 집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여기 집 모양의 열쇠가 있는 아이콘이 임대입니다. 임대.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사진을 클릭하시고 쭉 내려가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서비스도 되어 있고 채팅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진과 내용들은 직접 연락을 해보면 써있는 내용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또 앱은 중고 가전부터 오토바이, 자동차까지도 구입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인 시세 확인을 한다 생각하시고 심심하실 때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구입하고 싶으시겠지만 여긴 한국이 아니니까 잘못 낚시질에 걸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중개비를 집주인만 냅니다. 한국처럼 양쪽으로 내는 것이 아니니까 혹시 부동산 직원이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고생한 부동산 직원 음료수나 하나 사주시면 됩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돈 꽤나 잘 벌거든요.
또한 신축 아파트의 경우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 아파트는 관리비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알고 계시면 관리비 부분도 협의가 가능하니까 계약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시고 관리비도 할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주인이 관리비 포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신축인데. 그러면 무료인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해서 좀 더 받겠다는 거겠죠. 이런 일들을 조심하시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매물들을 둘러보셨고 위치, 아파트 이름, 월세 등을 잘 확인하셨나요? 좋은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 부동산에 가시는 겁니다. 뭐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몇몇 양아치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사장님들은 안전하고 깔끔하게 영업을 하고 계시니까 다수의 부동산을 확인하시고 잘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기존 임대를 승계하는 경우 기존의 세입자가 저렴하게 좋은 조건에 살고 있다면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잘 보시고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알아보고 하시면 될 거예요. 만약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을 원할 경우 월세를 올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땐 새로운 집을 계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베트남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월 임대료의 1개월분 정도를 집주인에게 받고 영업을 해서 고객을 유치한 직원과 부동산이 그 1개월치 월세를 반반씩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누군가 소개를 해주면 특정 비용을 소개한 사람한테 줍니다. 이게 이제 베트남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년 계약을 하고 연장을 하게 되면 보통 부동산을 안 끼고 그냥 자동 연장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1개월의 월세를 아낄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승계받은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린다? 그럼 차라리 새로운 계약을 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굳이 집주인 좋은 일을 해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보통 2개월 혹은 3개월분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받고 1개월치를 선세로 지급합니다. 만약 5개월이나 6개월의 보증금을 원하는 집주인을 만나신다면 되도록 피하시고요. 혹여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각종 이유를 빌미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기본 2개월 보증금을 받는 매물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매장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3개월에서 5개월 보증금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요즘같이 매장들이 자주 망해서 없어지는 경우에 집주인들이 6개월 혹은 1년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통상 계약은 2년 혹은 3년을 하게 되는데 이야기 잘 하시면 5년 계약을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 매년 월세를 올리는 계약서를 쓰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식당을 오픈해서 자리를 잡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당신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뭐 1년 차에는 좀 저렴하게 해주시고 2년 차까지는 월세를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만 뭐 3, 4, 5년 차에는 이렇게 좀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계약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5년 총액을 계산하셔서 최대한 주인은 손해보지 않는 것처럼 1, 2년 차에는 우리가 좀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3, 4, 5년 차에는 좀 더 많이 주는 듯한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면 집주인들은 뭐 오케이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후려치면 집주인이 계약 안 한다고 하겠죠. 주변 시세라는 건 무시를 못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조물주위 건물주는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복이니까요. 그리고 각각 부동산별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유는 나름 이렇습니다. 베트남 집주인은 나 월세 1000불 받고 싶어.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받아주고 관리비로 사용해.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월세를 1100불, 1200불 이렇게 올려서 월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치 월세를 안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월세를 높게 책정을 하고 집주인은 손해를 보지 않는 형태를 띠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월 100불에서 200불 정도의 차액은 부동산이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1년을 계약을 한다면 최대 2,400불 정도를 더 지불하고 사시게 되는 거죠.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월세만 받고 신경 안 쓰고 싶고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능력 좋게 계약을 하면 추가 수입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매물이라도 가격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실례로 저희 단골 고객분께서는 처음 베트남에 오셔서 직원분들 숙소까지 3개 아파트를 계약하셨는데 시세가 1100불짜리 아파트인데 1600불인가에 계약을 하시고 사셨어요. 그것도 2년 계약을 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죠. 뭐 그냥 보증금 포기하고 이사를 가셨어요.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 한국말 하는 새끼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베린이들은 항상 먹잇감이 되는 건데요. 그 손님은 월 1,500불씩 7개월 동안 손해를 보시면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사기꾼들은 어딜 가나 있으니까 스스로 조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도 날리고 뭐 하소연할 곳도 없으니까 참 답답한 거죠. 계약도 집주인 말고 대리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뭐 집 몇 채씩 갖고 있으면서 급여를 주고 일하는 관리인들을 쓰니까요. 월세도 당연히 집주인에게 안 보내고 관리인 혹은 부동산에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 시점에 통역을 대동하시고 계약서에 특약사항들을 잘 적어 놓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베트남은 아직 종이 서류가 중요한 나라니까요. 특약사항의 세세한 내용들을 적어 놔야 계약 종료 후에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한국 부동산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같은 입장,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한국 부동산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실 경우 베트남 부동산은 페이스북 혹은 조폿을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또한 특약 조건을 너무 빡빡하게 제시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계약을 안 한다고 할 테니까 적당한 선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뭐 여기는 한국처럼 월세 산다고 벽지 바꿔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적절한 선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매장 인테리어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하시고 부딪힙시다. 다 같이 성공하는 베트남 라이프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당 사장 셉쉐프이었습니다.